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님과 좀 다른 생각을 외부적으로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석 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고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저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일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이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정치 여담 김기웅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본 한동훈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첫 공개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겠군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 설정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12.3 비상계엄 때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하고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그 당시 이 봉쇄되었던 이 국회까지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봉쇄를 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말은 하는 이미지, 이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역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대항마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기웅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본인이 이제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이 곧바로 내란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곧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던 본인의 어떤 생각이 대중들에게 있어서, 특히나인데 당원들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63%, 국민 63%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지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본인이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를 잘 어떻게 보면 문제없이 해결해 하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급기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는 어떤 결과론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전당대회 때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엄혹한 어떤 현실, 그런 어떤 분석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면이 있다. 저분들이
저 거리에 광장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준욱 대변인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북콘서트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고 지지자들도 뭐 한 200여 명이나 모였다고 그래요. 자 직접적으로 나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정식 같아 보인 건 맞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동안 이제 숨죽여 왔던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었던 한 현역 의원 16명 정도 또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요. 사실상의 출정식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그 탄핵을 반대하고 또 이 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 아스팔트의 우파, 구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분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금 12.3 비상계엄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고 했던 본인의 그 발언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이 헌재의 심판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 분명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강성 지지층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인데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언급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저지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선의와 욕심으로 자기 시간 써서 그렇게 나가시고 생각하신 것이나요?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당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얘기했듯이 한동훈 대표가 두 마리 토끼, 즉 강성 지지층과 합리적 보수를 다 같이 잡을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고 있어요. 자, 두 마리 토끼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마리 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우파다, 구구다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광장에서 외치는 게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지금 과연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나라가 소위 말해서 절단되는 게 아닌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향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의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그게 잣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졸속이나 아니면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또 일본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곽정근 전 사령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지인한테 얘기했을 때 내란죄를 엮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살려면 양심 선언하라. 그런 쪽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이 굉장히 계기가 됐던 홍장훈 1차장의 메모와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탄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어떻게 보면 헌재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뭔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거리에 있는 분들과 본인의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런 생각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에 대해서 자 당내 반응은 어땠을까요? 홍준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 북권사 때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심 없어. 개헌의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윤 대통령의 시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확장성 면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홍준표 시장은 물론이고 뭐 안철수 의원도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데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여권도 이미 조기 대선 전에 접어든 모양새예요. 이미 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주반야대, 주간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야간에는 대선을 준비한다 이런 그 구호까지 나왔겠습니까? 지금 좀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께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없을 거라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오히려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고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라는 지지 옹호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뭐 대통령 탄핵이 없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니시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렇게 헌법에 대해서 수호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의 후보로 과연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표를 좀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저렇게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좀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